차라리 날 죽이고 가. 이 나쁜 놈아. 어무이. 1970년대 매캐한 연탄가스와 먼지가 날리던 서울의 한 시장통. 20살 청년 철수의 품에는 한 달 내내 공장에서 뼈 빠지게 미싱을 돌려받은 피 같은 월급 봉투가 안겨 있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홀어머니의 밀린 약값과 동생들 학비, 그깟 밥 한 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며 활짝 웃던 철수에게 상상조차 못할 비극이 덮칩니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소매치기. 철수는 그 길로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바로 그날, 철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막힌 인연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청년의 절망이 위대한 기적으로 변하는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억여행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시절 추억을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 좁고 먼지 가득한 봉제 공장 안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미싱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20살 청년 가장 철수는 벌써 16시간째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바늘 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성한 곳이 없었지만 철수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옷감을 밀어 넣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섬유먼지와 매캐한 공기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 달간의 고된 노동이 결실을 맺는 그토록 기다려온 월급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업반장이 투박한 손으로 철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누런 종이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철수야, 이번 달엔 야근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다. 반장의 무심한 위로에도 철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허리가 꺾일 정도로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투의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돈이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숨가쁜 천식을 가라앉힐 약을 사고 동생들에게 새 공책과 연필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철수의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장 구석으로 간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살짝 벌려보았습니다. 기름때와 먼지가 찌든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빳빳한 지폐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어보는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지폐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잠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찔러가며 버틴 밤들의 증거였고 가족들을 향한 그의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소중히 갈무리해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공장을 나선 철수는 뿌연 연기와 노을이 뒤섞인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어무이, 이제 걱정 마이소. 내일 바로 돈 붙일게에. 철수는 보이지 않는 고향을 향해 혼잣말을 내뱉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남루한 작업복 차림에 얼굴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행복한 청년이었습니다. 철수는 시장통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힘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낮게 깔린 동네, 전봇대마다 얽힌 전선들 아래로 철수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그는 걷는 내내 왼쪽 가슴팍을 수시로 툭툭 쳤습니다. 안주머니에 든 월급 봉투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버릇이었습니다. 품 안에 온기가 전해질 때마다 철수의 어깨에는 자신감이 붙었고 내일 동생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시장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철수의 발걸음은 우체국이 있는 큰 길을 향해 경쾌하게 이어졌습니다.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 냄새 나는 비릿한 생선 향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배고픔을 자극하는 고통스러운 냄새였겠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하니 세상 모든 풍경이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아저씨의 거친 숨소리도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고함도 마치 철수를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장을 가로지르던 철수는 문득 한 옷가게 앞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쇼윈도 너머 낡은 마네킹이 입고 있는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생 영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옷이었습니다. 영희는 오빠가 서울로 떠나던 날
다 떨어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끝까지 배웅하며 오빠야, 서울 가면 분홍색 예쁜 옷들 맞나? 하고 물었더랬습니다. 철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약값과 동생들 학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달은 야근 수당이 조금 더 붙었으니 영희에게 저 옷 한 벌쯤은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원피스를 바라보며 혼자 실없이 웃었습니다. 영희가 저 옷을 입고 동네를 뛰어다니면 얼마나 예쁠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철수는 내친김에 시장 안쪽 문방구에 들러 막내 녀석이 노래를 부르던 12색 크레파스 가격까지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굶고 조금 더 덜 자면 가족들이 이토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철수는 다시 한번 가슴팍의 봉투를 확인하며 우체국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 멀리 빨간 우체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문만 열고 들어가면 길고 길었던 한 달의 고생이 마무리됩니다. 철수는 우체국 계단을 오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고향집 안방에 앉아 편지와 돈을 받아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니 입안에 고인 침이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철수의 미래는 그 분홍색 원피스처럼 화사하고 따뜻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바로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 짐을 실은 자전거, 손수레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철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애를 썼습니다. 잠시만 지나갈게요. 실례합니다. 철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좁은 틈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회색 중절모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색 잠바를 입은 한 사내가 맞은편에서 무서운 기세로 걸어왔습니다. 사내는 철수를 피할 생각도 없는지 그대로 철수의 어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악! 철수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생선 갑판대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어찌나 세게 부딪혔는지 왼쪽 가슴팍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철수는 화가 나 사내를 쳐다보려 했지만 사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봐,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녀 라고 되레 짜증을 내며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기가 막혔지만 우체국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 터라 그와 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철수는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장통의 소음은 더욱 커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제 갈 길을 가기에 바빴습니다. 철수는 다시금 안주머니에 든 소중한 봉투의 온기를 확인하려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느껴지던 그 두툼한 부피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순간 등 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애써 불안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가슴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끝에 닿는 것은 빳빳한 종이봉투가 아니라 낯설게 만져지는 매끄러운 옷 안감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를 울릴 정도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 멈춰서서 재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철수의 손끝에 닿은 것은 있어야 할 월급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매끄럽게 찢어진 재킷의 안감이었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주머니 속을 휘저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진 구멍 사이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봉투는커녕 종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우체국 문턱 앞에서 가방과 온 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 주머니를 뒤집고 신발 속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누런 봉투는 없었습니다. 아까 그 사내였습니다. 어깨를 부딪히던 그 찰나의 순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로 주머니 밑을 긋고 봉투만 쏙 빼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발밑에 땅이 꺼져 들어가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 철수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뒤를 돌아 시장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부딪혔던 그 중절모 사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 시장통에서 사내의 뒷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사람들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아까 모자 쓴 사람 못 보셨어요? 제 월급 봉투를 가져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철수의 손을 뿌리치며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우체국 앞 광장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텅 빈 안주머니를 움켜쥔 채 그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머니의 생명 줄이고 동생들의 미래가 담긴 자신의 피와 살 같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고통이 영희에게 사주고 싶었던 분홍색 원피스가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환한 미소가 단 몇 초 만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철수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철수는 다시 일어나 시장 골목골목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돌려줘. 이 나쁜 놈아. 우리 엄마 약값이야. 제발 돌려줘. 그의 비명은 시장의 소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철수는 눈에 보이는 골목마다 들어가 뒤졌고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마다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공장에서 묻어온 검댕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 흉측한 물골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젊은 놈이 소매치기 당했나 보네. 여기서 잃어버리면 끝이지 뭐. 누군가의 냉정한 말에 철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엎고 하수구 구멍 안을 손으로 긁어댔습니다. 혹시나 범인이 돈만 빼고 봉투라도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톱 밑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돈 없으면 우리 엄마 죽어요. 철수는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해갔고 몇몇 아이들은 무서운지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절규는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어갔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절망이 다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허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전구를 밝힐 무렵 철수는 시장통 끄트머리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것은 없었고 범인은커녕 돈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차갑게 식어갔고 철수는 자신이 이 거대한 도시에서 얼마나 작고 힘없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무심히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활기찼던 시장통에도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열전구가 하나둘 켜지며 상인들이 매대를 정리하는 소리만 쓸쓸하게 울려 퍼질 무렵 철수는 인적이 드문 시장 구석 차가운 흙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그의 앞에는 온통 절망뿐이었습니다. 으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나한테 이러십니까?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흙바닥에 부딪힌 주먹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먼지와 엉겨 붙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육신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 내내 매캐한 먼지를 마시며 미싱 앞을 지켰던 시간들,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버텼던 그 지독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깟 잠 좀 못 자고 배고픈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 바라보며 시골 낡은 집에서 기침을 달고 사시는 홀어머니와 몽당 연필을 쥐고도 해맑게 웃던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철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어무이 약값인데 우리 영희 원피스 사줄 돈인데. 가난이라는 굴레는 이토록 잔인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늪처럼 가난은 20살 청년의 소박한 꿈마저 가차없이 짓밟아버렸습니다. 길바닥에 엎드린 철수의 어깨가 파도처럼 일렁이며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세상 모든 불행이 자신의 어깨 위에 얹혀진 것만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차갑게 식어가는 밤 공기도 그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그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향해 피를 토하듯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 웅크린 그의 그림자는 한없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위로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메아리쳤고 매서운 밤바람은 철수의 얇은 작업복을 파고들며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마저 송두리째 도둑맞은 청년에게 1970년도의 그 겨울밤은 너무도 길고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생의 끈을 놓아버리려던 찰나 누군가의 거칠고 억센 손길이 철수의 파르르 떨리는 어깨를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이복의 젊은 놈이 길바닥에서 청승맞게 뭐하는 짓거리여.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철수가 퉁퉁 부은 눈을 들어 올리자 역광을 받아 실루엣만 덩그러니 보이는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허름한 천막을 치고 장터 국밥집을 운영하는 일명 순덕 아지매였습니다. 하얀 앞치마에는 붉은 다대기 국물과 기름때가 훈장처럼 얼룩져 있었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듯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순덕 아지매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투성이가 된 철수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쯧쯧하며 투박한 손으로 그의 팔뚝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놈이 땅바닥에 엎어져서 질질 짜면 죽은 돈이 살아서 돌아온다냐? 얼른 일어나 이놈아. 그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이상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반항할 기운조차 없어 아지매의 거센 악력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제 돈이, 우리 어무이 약값이. 철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꺽꺽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순덕 아지매는 그런 철수의 등짝을 매운 손으로 찰싹 내리치며 꾸짖었습니다. 어이구 이 등신아. 돈 잃어버렸다고 목숨까지 버릴 작정이요. 배때기가 등에 들러붙어서 꼴이 말이 아니구먼. 잔말 말고 내 뒤나 따라와. 아지매는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쓱쓱 닦아내며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철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지매의 넓고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그 발걸음을 뒤따랐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두운 시장 골목길에서 순덕 아지매의 낡은 뒷모습은 철수에게 유일하게 빛나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순덕 아지매가 철수를 데리고 간 곳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골목 안쪽의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캐한 연탄 난로 냄새와 진하게 우려낸 돼지뼈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끈적이는 비닐이 덮인 드럼통 탁자에 철수를 억지로 앉힌 아지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하나가 철수 앞에 상위에 탁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일단 처먹어. 속이 든든해야 슬픔도 이겨내고 도둑놈을 잡든 말든 할 거 아니여. 아지매는 산처럼 수북하게 쌓인 머릿고기와 파 송송 썬 다대기가 듬뿍 올라간 국밥을 들이밀었습니다. 깍두기 한 접시와 새우젓이 전부인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며칠을 굶주린 철수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눈부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철수의 위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든 철수의 손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벌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끈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오장육부를 녹여내렸습니다. 흑, 흑. 철수는 허겁지겁 밥을 말아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입천장이 데이는 줄도 모른 채 굶주린 짐승처럼 밥을 삼켰습니다. 국밥을 씹을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눈물과 콧물이 짠내 나는 돼지국밥 국물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씹히는 고기 한 점 한 점이 마치 어머니의 한숨 같고 동생들의 눈물 같아서 철수는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진 청년을 세상과 다시 이어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아지매는 말없이 다가와 주전자로 보리차를 따라주며 철수의 구분 등을 무심한 듯 따뜻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국밥 그릇의 바닥이 보일 때쯤 철수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아지매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천식, 낡은 공책에 침을 발라 쓰던 어린 동생들, 그리고 한 달 내내 미싱의 손가락이 찔려가며 모은 월급을 순식간에 도둑맞은 기막힌 사연까지. 철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순덕 아지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치맞춤에서 투박한 성냥을 꺼내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에라이, 천하의 몹쓸 호로새끼. 없는 놈 피눈물을 뽑아먹다니 가다가 벼락이나 맞을 놈. 아지매는 거친 욕설로 철수를 대신해 세상의 분노를 터뜨려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지매는 돌연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안쪽에 허름한 겹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지매의 손에는 무언가 꼬깃꼬깃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맞은편에 앉아 탁자 위로 그것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빛바랜 신문지에 둘둘 말린 지폐 다발이었습니다. 꼬질꼬질하게 손때가 묻고 여러 번 접힌 자국이 선명한 지폐들. 그것은 아지매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 흘려 팔아치운 국밥 수백 그릇에 피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귀한 돈이었습니다. 아지매, 이게 무슨... 철수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자 아지매는 퉁명스럽게 철수의 손을 끌어당겨 억지로 돈다발을 쥐어주었습니다. 가져가라. 느그 어무이 숨 넘어간다며. 일단 약부터 사보내고 동생들 밥 굶기지 마라. 철수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젓자 아지매는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잔말 말고 받아. 내 놈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옛날 내 새끼 생각나서 주는 거니까. 밥장사 하는 년이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냐. 얼른 가서 우편안이나 끊어. 생면부지의 남에게, 그것도 오늘 처음 본 상처투성이 청년에게 선뜻 귀한 돈을 내어주는 아지매의 손길. 그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사랑과 배려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 아지매가 쥐어준 돈다발을 두 손으로 받아든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철수의 심장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차가운 밤, 이름 모를 국밥집 아지매가 내민 손길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거룩한 구원이었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다시 한번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신문지로 싼 돈다발을 적셨습니다. 아지매, 아지매요. 철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비좁은 식당에 끈적이는 시멘트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가 흙먼지 묻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큰 절이었습니다. 이 은혜,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니 죽어서 뼈가루가 되어서라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꽉 쥔 두 주먹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지독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지매는 바닥에 엎드린 철수를 보며 당황한 듯 앞치마로 거친 손을 훔쳐냈습니다. 아따, 징그럽게 와 이러냐. 사내 자식 무릎이 그리 헐거워서야 원. 돈 갚을 생각일랑 말고 다친 손가락이나 잘 치료해서 미싱질이나 똑바로 혀. 아지매는 특유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철수를 타박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멋쩍은 듯 코를 훌쩍인 아지매는 철수의 등을 투박하게 두어 번 툭툭 쳐주고는 서둘러 몸을 돌려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낡은 도마 위로 무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철수는 바닥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씻겨 내려간 그의 두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청년의 절망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친 세상과 맞서 싸울 오기와 뼈에 새긴 은혜를 갚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눈물 속의 맹세는 앞으로 펼쳐질 철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서막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매일매일 건물이 솟아오르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거리를 수놓는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철수의 삶 역시 맹렬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덕 아지매가 쥐어준 그 꼬깃꼬깃한 돈다발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철수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핀 기적의 불씨였습니다. 그 돈으로 고향의 어머니는 무사히 약을 지어 드시고 숨을 돌리셨고
동생들은 연필을 쥐고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이후 하루에 단 2시간만 자며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남들이 퇴근한 야심한 밤에도 공장에 홀로 남아 고장난 미싱을 고쳐가며 재단 기술을 독학했고 손가락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감각조차 없어질 때까지 천을 잘랐습니다. 도끼가 서린 철수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인정받아 반장으로 승진한 그는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재봉틀 2대를 사서 독립했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까다로운 주문도 군말 없이 밤을 새워 완벽하게 맞춰내자 거래처 사장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로공단 한 구석에 허름하고 퀴퀴했던 작은 창고는 어느새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린 번듯한 의류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된 철수였지만 그의 낡은 지갑 깊숙한 곳에는 10년 전 순덕 아지매가 돈을 싸주었던 누런 신문지 조각이 부적처럼 접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철수는 그 신문지 조각을 만지며 차가운 흙바닥에서 다짐했던 피 끓는 맹세를 되새겼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소. 내 꼭 번듯하게 성공해서 아짐에 호강시켜드릴 기다. 철수의 가슴 속에는 10년 전 그 뜨끈하고 눈물 났던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여전히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공장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제법 큰 돈이 통장에 쌓이던 어느 봄날 철수는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은행에 들러 빳빳한 새 지폐로 거금을 찾아 두툼한 봉투에 담았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렸던 월급 봉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자신의 피땀과 은혜를 갚으려는 간절함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철수는 말끔한 양복을 빼입고 양손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와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든 채 10년 전에 그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철수의 심장은 마치 20살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아지매가 나를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녀석 참 용됐다고 등짝을 후려치시겠지? 철수는 혼자 실실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옛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골목 어귀에서 철수의 발걸음은 돌덩이에 묶인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하얀 김과 구수한 고기 냄새로 가득해야 할 순덕 아지매의 국밥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게 녹슨 철제 셔터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로는 보기에도 섬뜩한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과일 바구니를 쥔 손을 파르르 떨며 주변 상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여기 원래 순덕 아지매가 하시던 국밥집이 어디로 갔습니까? 철수의 다급한 물음에 뻥튀기를 팔던 노인은 혀를 쯧쯧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가 누군지 몰라도 사람 잘못 찾았어. 그 여편네 쫄딱 망해서 야반도주하듯 쫓겨난 지가 언젠데 그래. 지금쯤 살아나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 한마디에 철수의 눈앞이 아득해지며 10년 전 그 절망감이 다시금 그를 덮쳐왔습니다. 철수는 들고 있던 짐들을 팽개치다시피 바닥에 내려놓고 노인의 소매를 다급하게 부여잡았습니다. 망하다니요? 그 억척스럽고 장사 잘하시던 분이 왜 망해요? 제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철수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에 놀란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인즉슨 5년 전 아지매의 남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친척의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도망쳐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마솥 열기 앞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 장만한 작은 국밥집마저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넘어가 버렸고 충격을 받은 아지매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중풍까지 맞았다는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배불리 먹고 성공을 줬던 그 긴 시간 동안 생명의 은인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철수는 산동네 꼭대기, 곧 철거를 앞둔 낡은 달동네 판자촌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철수는 제발 늦지 않았기만을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침내 썩은 합판으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무어가 판잣집 앞에 도착한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곰팡이 냄새와 짙은 양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볕 한 줌 들지 않는 냉골 바닥, 얄꽃대 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 노파가 보였습니다. 풍채 좋고 호탕하게 욕을 내뱉던 순덕 아지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가 앙상하게 마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백발의 병자만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는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에 입술을 깨물며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매요. 저 철수입니다. 10년 전에 아지매가 국밥 먹여 살려준 그 멍청한 놈 철수입니다. 철수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가듯 다가가 아지매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아지매는 흐린 눈동자를 간신히 굴려 철수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말을 잃어버린 입술은 그저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품속에서 수표가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아지매의 가슴팍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지매, 제가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이소. 이 철수놈이 아지매 빚다 갚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 모시고 가서 꼭 낫게 해드릴 깁니다. 철수의 뜨거운 눈물이 아지매의 거칠고 주름진 뺨 위로 뚝뚝 떨어졌고 아지매의 멍한 눈가에서도 한 줄기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공장 일도 뒷전에 둔 채 아지매를 등에 업고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밀린 병원비와 산더미 같던 사채 빚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갚아버리고 최고급 1인실에 아지매를 입원시켰습니다.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굳어버린 아지매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손수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사람들은 핏줄도 섞이지 않은 노파에게 뭉칫돈을 쏟아붓는 철수를 보며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철수에게 아지매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다름없었습니다. 정성 어린 간호와 치료 덕분이었을까요? 기적처럼 아지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어느 날 철수는 아지매를 모시고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의 손에는 아지매의 이름으로 된 번듯한 새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의 어느 맑은 날 옛 시장통 입구 가장 목이 좋은 자리에 으리으리한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번듯한 2층짜리 새 건물 1층에는 원조 순덕네 국밥이라는 커다란 새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개업을 축하하는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가 온 동네에 흥겹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식당 앞에는 휠체어에 앉아 고운 옷을 차려입은 순덕 아지매가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가마솥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국밥을 퍼담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손잡이를 든든하게 꽉 쥐고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어엿한 중년의 신사가 된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찾아오는 손님들 하나하나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아지매, 오늘 국밥 냄새 죽입니다. 에이. 옛날에 저한테 주셨던 그 국밥 맛 그대로네요. 철수가 휠체어 뒤에서 허리를 굽혀 귓속말을 건네자 아지매는 성치 않은 손을 들어 철수의 손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이 징그러운 놈아, 언제적 이야기를 아직도 우려먹냐? 내 평생 너같이 독하고 정 많은 놈은 처음 본다. 아지매의 타박 섞인 농담에 철수는 그저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흙바닥에 무너져 내렸던 한 청년의 곁에 내밀어졌던 작은 호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꼬깃꼬깃한 돈다발은 돌고 돌아 상처 입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하는 위대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팍팍했던 1970년대, 비록 주머니는 가벼웠을지언정 서로를 향한 정과 의리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풍족했던 시절. 철수와 순덕 아지매의 이야기는 달동네의 좁은 골목을 넘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로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